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하반기 국내 수출 기업에 큰 기회가 오고 있다는 점을 세계 해운 관련 상황을 통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요일에 마지막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 사이에 해운님이 또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노선인 아시아 북미 서한의 노선 운임이 꽤 조정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미국 서안, 그 중에서도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롱비치항인데요. 이해를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보통 중국 동부의 수출 물량이 칭다오, 상하이, 닝보의 세 항구에 모여서 1차로 배에 중국 물건을 싣고 우리나라의 인천이나 부산에 들려서 2차로 남은 공간에 우리나라 물건을 실은 다음 LA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LA가 왜 중요하냐면 별표를 쳐놓은 저 곳들까지 LA에서 철도를 통해 화물 운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분석드렸듯이 LA에 화물 지연 현상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로 인하여 저 철도 구간의 화물 운송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월에서 3월까지 LA 항구가 사실상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쌓여가기 시작했고, 통상적으로 배가 도착하면 검역을 받고 짐을 내리는데 3에서 4일이면 다 끝나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시간이 점점 길어져서 2월 피크 때는 항구에 가보지도 못하고 바다에서 대기하고 있는 대기 선박수가 50척까지 갔었다는 겁니다. 은행을 예를 들면 평소 번호표 5번이면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던 곳이 어느 날 가니 50번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안 그래도 환장하는 상황인데 민폐국 일본 덕분에 유럽 쪽 항로의 수혜주나 문제까지 빵 터지면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항구의 정체와 운임을 겪게 된 겁니다. 다행히도 LA 쪽에서는 이 정체가 이제 끝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요일에 영상을 제작했을 때 LA 항구 대기 선박수가 13대, 대기 시간이 5.6일 걸렸었는데요. 오늘 영상을 제작하려고 검색해보니 대기 선박수 9대, 대기 시간은 3일 사이에 하루나 줄어들었습니다. 4.6일이네요. 이 판까지 걸리는 단순 정박 시간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3월에 7.9일까지 걸리던 정박 시간은 5월 초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저번 영상을 제작했을 때가 5.6일, 그리고 현재 4.6일까지 줄어든 상황입니다. 선박 대기수로만 보면 작년 하반기 수준까지 안정된 수준이고, 철도 부문이나 트럭 운송에 어느 정도 영향이 남아있어서 항구 내 처리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을 감안해도 현재 수준의 비정상적인 운임은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보통 이 노선들의 배가 인천이나 부산에서 미국 서부까지 가는데 시간이 10일에서 2주 정도 걸렸는데, LA에서 대기하는 시간만 2주가 넘게 걸렸으니까 운임이 2배로 오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현재는 이 대기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임이 어느 정도 조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3월에 미국 LA에서 대기 시간이 극도로 길어지자 선사들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미국 동부에 화물을 보내는 우회 코스를 선택합니다. 제가 얼마 전 조회한 현대상선의 대형 컨테이너선 2척의 코스인데요. 첫 번째 선박은 파나마 운하를 향해 가고 있었고, 두 번째 선박은 이미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서 미국 동부 해안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연료비도 비싸고 운송비도 더 들지만 항구에서 무작정 대기하는 것보다는 며칠 더 움직여서 일찍 하역하는 게 훨씬 이득인 상황이었던 거죠. 물동량이 가장 많은 서한 노선 운임이 조정을 받기 시작했으니 아마도 시차를 두고 각 항로 해운 운임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고요. 중국 소식입니다. 작년에 거의 2달 넘게 폭우가 계속 쏟아져서 산샤댐이 붕괴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던 지역인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일찍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20일째 오고 있는 이게 시작이라는 건데요. 상류 쪽 수위가 이미 한계 수위에 접어들고 있어서 작년처럼 물을 하류로 방류하기 시작할 겁니다. 중국의 해운 물량에서
양쯔강이 책임지고 있는 수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 등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고 있습니다. 장거리 수출과 내수 물량을 직접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지만 아까 살펴본 전 세계 가장 큰 수입 항구인 LA의 물동량과 중국 양쯔강 내의 자국 물동량을 비교하면 후자가 더 큰 상황입니다. 양쯔강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 할 것 없이 엄청난 물동량이 있는 곳입니다. 작년 홍수 당시에 상류에서 방류가 시작되고 강의 수위가 올라가자 양쯔강, 상하이, 닝보항 등의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수출 지도입니다. 상하이와 닝보항이 껴있는데요. 결국 중국 수출에도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다행히도 홍수가 오더라도 외양에는 지장이 없는 구조입니다. 즉 수출용 배는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데 중국 내 수출 물량이 나오지 못하는 구조인데요. 그럼 종합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서해안 항구들이 쌓여있던 물량을 거의 다 쳐낸 상황이고 중국에 있는 양쯔강 유역에 큰 홍수가 오기 시작하면서 당분간 중국의 내수 물량 밀어내기에 제한이 생기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요 몇 달간 해운 운임이 계속 상승하는 구조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운임이 조정되더라도 운송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서 선사들의 이익은 더 좋아질 확률이 큽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 해운주들의 주가는 운임을 보고 올랐기 때문에 운임이 꺾이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선조정을 받을 확률이 있다는 거죠. 현재 석유화학주들이 받고 있는 피카오 논란에 따른 조정과 비슷하게 양상이 흘러갈 확률이 있습니다. 자, 그럼 석유화학주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계속 미쳐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분기 수출 통계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항구가 터져나갔던 1분기 기준으로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가장 많이 나간 제품 1위가 가구, 2위가 건자재 플라스틱입니다. 국내 4월 수출 통계에서도 석유화학 제품과 석유 제품의 수출 증감률을 보시면 아무리 작년에 업황이 안 좋았다고 해도 엄청난 회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언급드리고 있는데요. 이 해운 때문에 역대급으로 벌어진 미국과 한국의 석유화 제품 단가 차이가 수출이 풀리는 순간 국내 기업들의 마진으로 돌아올 확률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40피트 컨테이너 한 대에 넉넉 잡아서 대략 20톤 정도의 석유화학 제품이 들어갔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1000불이 차이가 나면 운임을 10,000불 주더라도 컨테이너당 10,000불이 더 남는 겁니다. 결국 물류가 풀려서 컨테이너 선에 공간이 남기 시작하는 순간 화학주들의 역대급 마진이 남을 거라는 건데 결국 중국 홍수의 진행 상황을 체크해 볼 시점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작년처럼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순간 특히 중국과 현재 수출 경합하고 있는 석유화학주의 경우 크게 날아갈 확률이 큽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윤정석 연구원님도 같은 시각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저번 시간에 미국 남부의 허리케인이 작년보다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올해 미국 남부 석유화학 공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을 했었는데요. 그 첫 타자로 어떻게 제가 갖고 있는 롯데케미칼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1분기에 설비 가동률이 60% 남짓이었으니 10일 정도 바싹 수리해가지고 가동률 높이면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던 5월장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6월 초부터의 시황은 아마 5월에 비해서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주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